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 정부가 증권거래 인하세 인하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 증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어제 성명을 내고 증권거래 인하세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신뢰도 진작을 위해 2023년 8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증권거래 인하세 징수를 반감에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0.1%인 증권거래 인하세가 그 절반인 0.05%까지 인하될 전망인데요. 이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증권거래 인하세 인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중국 정부는 최근에 부진에 빠진 중국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장려라든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주식 매수 장려를 비롯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대책들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중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장마감 이후부터 주식 신용 매수 시 적용되는 보증금의 최저 비율을 현행 100%에서 80%까지 인하하기로 했고요. 증감에는 자사주 매각에 대한 제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중국 증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증권거래 인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던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했던 GS건설에 대해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이 됩니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각각 추진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 주체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 행정처분심의위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함께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정까지는 일단 3개월에서 5개월까지가 소요가 됩니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총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GS건설의 주가 어떻게 될지 오늘장 정규장 흐름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GS건설뿐 아니라 이 사태 당시에도 건설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건설 업종까지 주가에 충격은 없을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언론 장악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의 의견차가 생기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위원장 임명에 따라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요. 그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사실상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일각에서는 KBS 2채널과 MBC 민영화까지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YTN 지분 매각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에서 방송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YTN과 IMBC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한국경제TV까지 시간외에서 움직였다는 점 주가적인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이 정부가 원적 폭발 사고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게 막는 입법이 야당에서 추진됩니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야당은 오염수의 방류 영향을 받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소영 의원이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포함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일본 15개 현의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인데요.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 사용, 조리된 식품에 우려가 있으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후쿠시마산 식품을 콕 집어서 수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것인데요. 이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크게 움직였던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시푸드나 사주시푸드, 동원수산 같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사실상 허용됐는데 지금 한국 전기밥솥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밥솥은 최근에 중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쿠쿠전자는 지난달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92.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도 같은 기간 4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특히 IH 압력밥솥은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필수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 쿠쿠전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중국어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6인용 모델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면세점 전용 모델 출시를 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같은 프리미엄 제품, 이 라인업을 위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면세점의 입점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회에서 그래서 쿠쿠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쿠쿠홀딩스 그리고 쿠쿠홈시스까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전기밥솥의 인기와 더불어서 중국 수혜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정규장에서도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케이블 TV 사업자인 LG 헬로비전의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앞서서 롯데홈쇼핑이 서울 강남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 TV의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잇따라 방송 송출 중단을 발표하는 이유는 바로 송출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송출 수수료는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TV 홈쇼핑 업체가 지급하는 채널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송출 수수료 갈등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송출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도미노처럼 이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출 수수료는 매년 올랐는데 TV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좀 촉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홈쇼핑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된 것은 현대홈쇼핑 있겠고요. 그 외에도 롯데쇼핑과 CJ E&M 관련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